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동국제약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PR팀과 회계팀, 자금팀과 해외사업팀 등에서 신입과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채용 마감은 3월 22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광주 전남 일자리 정보입니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정보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벤처소로에 위치하고 있는 배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미래산전에서 부스웨어 설계 업무 등 배전반 및 자동 제어반 시퀀스 설계 업무 담당자 2명 모집합니다. 초도전이자 학력과 경력은 무관한 구인 조건이지만 신입일 경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대상자 우선 채용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 2,7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임금은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전기공학 전공자나 전기공사 산업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4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4번 등을 준비하셔서 워크넷 및 이메일 입사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미래산전 배전반 및 자동 제어반 시퀀스 설계 업무 담당자 2명을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대상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길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 대형업 등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체인 유한회사 한려전기안전관리에서 전기안전관리 각 수용가별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할 전기안전관리자 2명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최소 필요 경력 4년 이상 경력자 채용 가능한 구인 조건으로 급여는 월 30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임금 협의 가능하며 기본급 기준 상여금 100%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 조건으로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기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구직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5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4번 등을 준비하셔서 우편 접수하시거나 오크넷 입사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유한회사 한려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 2명을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4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울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인철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인철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구인 소식을 들어볼까요? 네, 울산 지역 첫 번째 구인 소식입니다. 울산 북구 매곡 산업 6길에 위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주식회사 인성기구입니다. 자동화 설비 기계 조립 및 설치원 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자동화 설비 기계 설치 관련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임금은 연봉 4,5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3년 3월 31일까지 워크넷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인성기공 자동화 설비기계 조립 및 설치원 5명을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 구인 소식입니다. 울산 남구 봉원로 82번 길에 위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주식회사 안전문화재단 기술사무소에서
사무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관련 업체 근무 경력자와 엑셀, 한글 등 컴퓨터 사용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임금은 월급 22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3년 3월 27일까지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께서는 워크넷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안전문화재단 기술사무소에서 사무직원 1명을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인철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고요. 지금부터는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 비밀노트 톡톡이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안컴의 안정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네네. 이제 3월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벌써 20일이 돼버려가지고 시간이 네.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채용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어려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채용을 네. 하네? 라고 오.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바로 건설 산업이고요. 어허. 건설 산업에서도 한 빅5 정도 건설 회사라 우리가 좀 추려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GS건설입니다. 오. GS건설에서 2023년도 상반기 신입분들도 뽑고요. 그 다음에 채용 연계형 인턴도 뽑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GS건설하면 저는 자이 아파트가 가장 먼저 생각이 그쵸. 나거든요. 네네. 자이 아파트 말고 GS건설이 하고 있는 분야가 꽤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자세히는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GS건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사실 기업 분석의 최초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는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지죠. 196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때는 와. 물론 GS건설이 아니죠. 아주 예전에 지금도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저쪽 도곡동 쪽에 가면은 예. 럭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 네, 럭키 아파트라고 있고 로고도 예전에 그 럭키 금성할 때 이거 알면은 좀 나이 나오는 거죠. 모르는 척 해야 그렇죠. 되는 근데 뭐 거죠. 지나다니면서 볼 수는 있으니까. 아, 네, 예. 그래서 본 것 여기가 같습니다. 예. 바로 LG죠, LG. 아. LG가 했었던 그 GS건설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플랜트, 전력, 환경, 토목, 건축, 그다음에 주택 와. 등의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 전문 기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파트 회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냥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를 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자이가 나왔고 이제 대림 같은 경우에는 이편한 세상, 그다음에 삼성도 뭐 레미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 각축전이 벌어졌고 거기서 이제 자이는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로까지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 선정되는 등 주택 건축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이 빅5들은 단순한 이런 주택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해외에 나가서 사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플랜트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또 GS그룹이 갖고 있는 게 GS건설 말고 핵심적인 계열사가 바로 GS 기름 넣는 아, 칼텍스. 그렇죠. 칼텍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플랜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유 플랜트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고요. 주요 수행 프로젝트들이 뭐 UAE, 그다음에 카타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GS의 큰 사업은 국내에서는 주택 위주로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에서는 플랜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플랜트도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GS 건설하면 자이 아파트가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고 그렇죠. 또 네. 제가 자이랑 인연이 있거든요. 제가 네. 전국의 자이 아파트 분양 방송을 제가 아나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자이 아파트 많이 팔았거든요. 자, 아파트의 일가견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분양대 행사에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GS 건설 방송을 진행했어요. 방송에서? 예, 야. 자이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네. 보니까 네. 아파트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요새 건설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뭐 금리도 오르고 네.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렇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그렇죠. 우려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네. 그래도 채용을 진행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업황이 안 좋을 때 이제 좋은 인재들이 사실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런 때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회사에서 이렇게 해놓은 방침이니까. 예. 아니면은 좀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많이 뽑는다, 얼마 정도를 뽑는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는 않은 거니까. 사실 뭐 한 명을 뽑더라도 뽑는 거니까. 극소수의 인원을 뽑더라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전 이런 때 이제 기업의 이미지, 어찌됐건 GS 건설이 뭐 망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할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업계를 리딩하는 업계 그 기업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위기에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괜찮아, 우린 다 준비해놨어,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채용도 저는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모습, 위기를 기회로 보고 이제 네. 간다. 어쨌든 또 취준생한테는 좋은 소식이니까 오늘 GS건설 그렇죠. 잘 다뤄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요새 이 GS건설 기업 관련 이슈가 궁금한데요.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은 잘하고는 있는데 네. 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분양,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좀 서울 쪽은 그나마 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방 쪽은 미분양이 좀 심각하니까 이런 좀 리스크를 좀 안고 가긴 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근데 제가 GS건설의 대표님이 어떤 분인가, 건설회사의 대표님은요 크게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 실제 현장에서 약간 실력을 갈고 닦아오신 이런 분들, 현장 출신 분이 계시고요. 네. 아니면은 아예 회계 전문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제 수익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내가 재무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인데, 사실 GS건설은 그럼 어떤 분이 대표님이시냐, 부회장님이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그다음에 검사, 그러니까 약간 건설 현장에 관련된 분이 아니라 숫자라든지 조직 이런 쪽에 다루시는 분이라 저는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럼 이분이 대표님이 되신 지 뭐 되게 짧은 기간이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대표님이 되시면서 이런 위기가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한 전략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놀라지 말아라. 실제 이제 IR 할 때도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는 뭐 새로운 사업도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네.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뭐 태양광, 스마트 양식 등 신성장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것 더불어 어찌됐건 해외에 플랜트를 잘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핵심 역량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난 2020년도엔 부산광역시와 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등 고도 수처리 플랜트 건설 경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잡은 것은,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수처리 쪽에 있어서 우리가 좀 먹거리로 삼을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 말고 조금 더 특화된,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쪽에서 매출 1조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수철이나 모듈러 주택에 관련해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셔서 회사의 사업 방향과 그래도 좀 맞춰주시는 노력은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주택 사업 외에도 이렇게 신성장 사업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번에 GS건설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도 그쪽으로 많이 특화될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건설회사는 아무래도 뭐 지을 분들, 실제 현장에서 지을 분들이 필요하고 그걸 내부에서 관리하는 분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과연 이 건설회사에서 어느 쪽 인력을 좀 많이 뽑냐. 근데 사실 GS건설 이전에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GS건설보다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계룡건설이. 계룡건설도 일해본 적 있어요. 건설회사 전문이시네요. 제 고객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룡건설이 어디 있죠? 본사가? 대전이요. 그렇죠. 대전에 있죠. 대전 하면 계룡건설이거든요.
리슈빌 예전에 정우성 씨가 광고했던 거 예. 기억나십니까? 예, 예. 기억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도 신문에 넘어간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계룡건설 그 대전에서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죠. 계룡건설에서도 진행했었는데 여기는 사실 현장 쪽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입 쪽 같은 경우에 건축, 그 다음에 인프라, R&D, 플랜트, 토건 구매, 안전 품질, 거기에 이제 영업, 그 다음에 재경 인사와 같은 일반직 분들도 뽑고 있고요. 또 채용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비, 전기 해서 신입과 세상에 이렇게 업황이 좀 안 좋은데 채용 연계형 인턴까지 뽑는다고 하니 건설 회사를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면 저도 사실 건설 출신이긴 한데 건설 회사가 좋아요. 예. 왜냐하면 돈을 좀 많이 줍니다. 와, 최고다. 예, 버는 단위가 그 식품 팔고 이거 팔아서 뭐 얼마 남겠습니까? 그죠? 근데 건설 회사는 단위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조금 높고요. 물론 반도체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건설회사 하면은 예전에 그리고 좀 지금 같은 시대에는 막 지금 같은 환경에는 건설회사 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건설회사를 그래서 특히나 뭐 건축이라든지 토목 이런 분들은 건설회사가 메인이니까 당연히 가시겠지만 여기 나머지 뭐 인프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 이런 쪽도 너무 제조업만 보지 마시고 저는 건설회사 쪽 지원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지금 재경과 인사와 주택영업 쪽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좀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건설회사 쪽으로 오시면 돈도 괜찮게 받고 GS건설 다니시면 좋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이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직할 때도 GS건설을 모르시는 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즉 결론은 뭐냐면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그러면 오히려 내가 들어가기도 쉬운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번 자신 있게 뭐 신입을 지원하실 분들 신입 그리고 채용 연계형 인턴이니까 여기에서 인턴 근무를 하시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실 수 있는 경력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건설회사를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현장에서 일해보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략적으로 인턴을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저는 이 건설 회사가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고 네. 어려울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쌤 말씀 들으니까 네. 나도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딱딱하기는 들고. 하죠. 근데 네. 이건 사실 건설 현장은 우리가 보통 기업은 하나의 메인 오피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건설 현장은 사실 전국의 현장에 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HQ 본부에서의 그 본사에서의 어떤 분위기라는 문화라기보다는 각각 현장마다 다 개박해요. 네, 그래서 사실 GS건설이 되게 유연한 조직 문화다 뭐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가게 되는 현장의 소장님이 그런 성향이 아니면 예. 나는 그 현장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설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여긴 좀 보수적인 곳이고 딱딱한 곳이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같이 근무하거든요. 예. GS건설 분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협력사 분들도 다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난 너무 두렵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지나친 또 기대라든지 요즘에 말랑말랑하잖아 이런 거라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그런 걸 좀 깔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은 더 나중에 적응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가요? 점점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GS건설의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 문항입니다. GS건설 2023년 상반기 신입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 자기소개서입니다. 첫 번째 문항. 해당 직무의 지원 동기와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1600자 문항입니다. 네네. 지원 동기와 강점과 네. 약점 정말 구체적으로 1600자까지 쓰라는 네네. 문항인데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먼저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1600자라고 하면 충분히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1600자가 아니라 이건 1600바이트로 저희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지금 뭐 1번, 2번, 3번, 4번이 다 1600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1600바이트로 해서 800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줄었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먼저 정정을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지원 동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직무의 지원 동기라고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사실 하는 일이 다 비슷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왜 또 GS건설이냐라고 막 그렇게 굳이 의미 부여를 한다라기보단
왜 이 직무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동기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분들이 계시죠. 건축이신 분들과 토목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사실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은 뭐 인프라밖에 안 되니까 메인인 건설회사를 선택하신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제 저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건축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지. 아까 GS건설에서 해보고 지금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이라는 것도 나왔으니까 저는 GS건설이 2023년도 아니면 그 이후까지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성장 과정 그런 계획 중에서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할 건지를 좀 정해 주시고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그럼 그 이유라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올 게 무엇입니까? 강점과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강점과 약점을 작성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이공계분들은 지식과 관련해서의 프로젝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인문계이신 분들은 지금 주택영업과 재경과 인사니까 역시 이쪽은 지식은 사실 재경 쪽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지식 쪽이 내가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하셨던 경험들을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약점은 진짜 약점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성된 형태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더욱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점에서도 약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연 씨를 예를 든다면 저는 방송에 있어서 뭐 어느 방송이든지 잘할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네. 약점은 뭐냐면 취업 방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험은 다소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내가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방송을 잘한다라고 하는 강점 하에 여기서 세그멘테이션화 시켜서 약점을 뽑아내시고 그를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뽑으시면 800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원 동기 쓰고 강점 쓰고 약점 쓰느니. 그래서 1번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약점을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강점을 듣고 싶어 할 테니까 강점을 메인 베이스로 해서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 상반기 신입 채용 두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최근 이슈, 트렌드, 사회 현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1600바이트 네.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 대한 팁도 주실까요? 그러니까 2번이 이제 그냥 쓸데없이 영혼도 없이 그냥 GS건설에 대해서 의미부여하지 말고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작성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저는 순수하게 어느 정도 우리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와라. 라고 하는 오픈북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이슈나 트렌드나 사회 현상 중에 건설하면은 바로 이퀄 되는 게 부동산이니까 뭐 저는 어떤 직무도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끝도 없이 지하실까지 밑에 파고 들어가서 지하 6층, 7층까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망들이 많으니까 대신에 회사를 지원하니까 나는 아파트는 이제 끝인 것 같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쓰면 뭐 이거 뭐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결론은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사업을 하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힘을 비축해 놓는 거잖아요. 칼을 가는 거니까 그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누가 알려줍니까? 바로 챗 GPT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챗 GPT로 검색을 계속 정교하게 빌드업 하시면 계속 챗 GPT가 구조를 잡아줄 거란 말이죠. 그 구조에서 하나씩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면서 나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것 같아. 나는 이래서 조금 위기를 겪지만 이전에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이런 때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은 더 오히려 성장했다. 등등 그렇게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설 회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까 수처리도 나왔지만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어찌됐건 환경 관련해서 무엇인가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관련된 컨스트럭션 이런 쪽은 뭐가 없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인문계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부동산 쪽, 그 다음에 이공계분들이라고 한다면 환경을 좀 생각하는 그러한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 좀 뭐가 없을까라고 해서 그 두 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설 회사다 보니까 이슈와 트렌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 부동산이나 또 신사업 부분으로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 자기소개서 세 번째 문항. 최근 5년 내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했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1600바이트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것도 그러면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라고 봤을 때 아까 1번에 제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란 걸 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번에다가는 그런 강점을 디테일하게 쓴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약간 열거 형태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뽑아서 3번에다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최근 5년 내에 근데 뭐 5년 내에 경험밖에 없긴 하겠죠, 사실. 거기에 너무 또 하지 마시고 너무 좀 거기에 뭐 매몰되지 마시고 또 도전적인 목표라고 해서 도전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달성한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네.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소재를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소재 선택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건설회사. 저라고 한다면 저는 제일 좋은 게 아까 얘기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내가 실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직무와 가장 연관된 경험을 우선순위로 해서 뽑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떤 경험을 좀 써주면 좋냐. 건설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직무 역량은 뭐냐면 협업이거든요. 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GS건설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GS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같이 이 협력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재를 팀플레이도 좋고요. 바깥에서 아르바이트나 현장 실습한 것도 좋고 그러한 소재를 선택해 주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도전적 목표니까 당연히 나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이걸 달성하기 위해 지지고 볶았던 거. 그래서 결국에는 달성했고 이를 통해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서는 협업의 소재를 먼저 좀 생각해보자. 그걸 먼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협업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은 지원 직무 관련 수강 과목을 선정하고 선정 사유 및 직무 수행 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입니다. 어떻게 작성할까요? 일단은 전공 과목은 당연히 이공계분들 제가 아까 또 1번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다시 4번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 지식을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미래 플랜까지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인문계분들은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게 경험을 그 지식이 없는 분들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교양 과목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게 교양 과목이니까 전공 과목으로서 쓸 수 없는 분들은 교양 과목에서 여기에서 뭐 인간관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인문학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전공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교양 과목도 활용하셔서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이해도가 높고 이를 통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 팁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